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서초의 봄입니다. 자, 검찰공화국의 심장부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인 검찰 관찰사 토크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하기 위해서 이 정치계, 언론계, 또 시민들 통신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사실을 드러났는데요. 자, 대기자님도 혹시 조회 당하셨습니까? 예, 저도 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에 네. 통보가 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가 네. 수사 목적으로 저희 통신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7개월 만에 저는 1월 5일 날 했다고 와 있던데 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하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받았으므로 이를 통지한다 이렇게 네. 왔어요. 검찰이 밝힌 통신 이용자 정보라는 게 통신자료 조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통신자료 조회는 왜 하느냐? 검찰의 수사 대상자, 여기서는 김만배 신앙님과 뉴스타파, 뉴스버스 등 고도한 언론들, 이 수사 대상자와 이 통화를 하거나 연락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통신 자료 조회하고 통신 사실 확인 자료하고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상 왜 그 피의자나 수사 대상자와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거는 법원에 영장이 필요하잖아요. 네. 법원에 영장을 받아야 되고 영장을 받아서 누구랑 통화했는지가 나오는데 그건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화번호만 나오잖아요. 번호만 나오죠. 근데 그러면 그 전화번호 나온 전화번호의 소유자가 누군지 이걸 통신 자료 조회를 하는 그걸 건데, 확인하는 거죠. 예, 요거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영장 없이 공문을 보내면 해주는데 네. 그게 한 6가지 좀 됩니다. 이용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용자의 아이디 그리고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까지인데 문제는 검찰에서 이 통신자료 조회를 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너무 많죠. 뭐 첫 보도는 3,000명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구체적인 숫자 확인은 안 되는데 수천 명인 거는 맞다라고 합니다. 수천 명이다. 예, 2년 전에 그 공수처에서 한 수백 명 나온 거 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보다 한 뭐 10배 가까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어떻게 이현주 변호사님도 걸렸어요? 예, 저도 사찰 당하셨군요. 같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에서 같은 내용입니까? 우리 대기자님. 아무래도 반부패 수사 1부에서 일부니까? 하던 수사니까 동일 예. 사건이고 아마 이게 해소 사유가 해소된 네. 다음에 통보를 받은 걸로 봐서 그 뉴스타파 사건인 걸로 추정이 되고 뉴스타파에서. 예, 기소됐으니까 이제 자, 하여튼 뭐 통신 자료 조회 그러니까 누군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를 법상으로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 사건으로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검찰이 이렇게 네. 대규모 통신 조회를 통해 밝혀서 하는 게 뭡니까? 뭘 밝혀야 됩니까? 뭘 밝히려고 합니까?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그게 뭐가 그래 중요한 명예훼손 사건이 뭐 그래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이게 합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9월 7일에 네. 대선 개입 여론조사 특별수사팀을 꾸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반부패 수사 일부가 주축이었고요. 수사 대상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가 그때 이제 김만배 씨 소개로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선임한 대출 알순 브로커 조영 씨 수사를 부실하게 했거나 무마했다는 취지의 의혹 보도잖아요. 예. 검찰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당시 보도를 하고 내용을 들어봤지만은 당시에 대장동 사업을 하던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이강길 씨 등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00억이 넘는 돈을 끌어온 건 사실이잖아요. 돈 끌어왔고 그리고 거기에 박인호 회장의 사촌 처남 조영 씨한테 10억 3천만 원을 대가로 준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아무런 기소도 하지 않고 그냥 봐줬잖아요. 사실 봐줬잖아요. 예, 봐준 거는 맞고요. 그러니까 커피를 탔냐 안 탔냐 이제 이 문제인데. 근데 부산 수원지검이 4년 뒤에 이 혐의로 같은 혐의로 처벌하고. 그래서 징역 2년 6개월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럼 언론에서 당시에 주인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는 봐줬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뭐 큰 문제는 근데 없다고 그게
지금은 검찰은 잘못된 보도다. 네. 윤석열 대선 후보한테 타격을 줘서 낙선시키는 목적으로 한 거다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건이잖아요. 지금 계속 네. 얘기하는 게 이걸로 그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커피를 안 탔는데 자꾸 탔다고. 그러니까 커피를 그럼 박길배 연구관이 탔는데 대검 중수부 연구관이 피의자한테 주인검사 지시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그 의혹 제기가 뭐 그렇게 지금 나라 명예훼손이 될 만한 사안이냐 아니냐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언론인들한테 하는데 문제는 이게 제가 언론이잖아요. 네. 언론인들한테 제가 통화한 걸 전체를 통한 통신 내역을 좋아하면은 저 사람이 평소에 누구랑 통화하고 취재하느냐. 그게 사찰 같은 거예요. 그 취재원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 사람하고 연락하는 놈이 누군지 검찰 내부에 누가 있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찰이 되는 거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지금 예, 문제가 되고 문제가 있는 되는 거죠. 겁니다. 예. 명예 사건도 사실 아주 애매한데 그거에 터잡아 가지고 지금 통신 조회 같은 거 한다는 거 사찰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거고 이 내부에서 이 명예 사건 어떻게 봐요? 진짜로 정말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내부에서는 사실 명예훼손만을 놓고 네. 뭐 말이 오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 검찰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네. 놓고서 여러 가지 말들을 이제 사실은 아름아름을 하는 거죠. 이 프로세스에서는 언제나 네. 안전한 목소리만 낼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30년간 검찰에 재직해 오신 분이 이제 내가 검찰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위기 아닌 때가 없었다. 내가 들어오고 난 직후에는 그 이용호 게이트로 네. 떠들썩했고요. 했다. 이용호가 이제 긴급 체포됐는데 풀어주죠. 네. 그러고 나선 1년 후에 다시 문제가 되니까 언제 그랬다는 듯이 수사를 했고 뭐 신승남 검찰총장의 여동생 남동생이 다 로비 관련으로 뭐 기소되고 신승남 검찰총장도 차후에 뭐 직권남용으로 네. 가고 뭐 이런 그래서 와, 내가 검찰에 들어온 후로는 우리 검찰 위기 아닌 때가 없었다. 내가 들어온 직후에는 그 사건이 있었고 그 후로는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그리고 그 김강준 부장검사가 조이팔 일당한테 8억 받은 거 해서 네. 참 연명하나 싶으니 이제야 망하나 보다라고 이제 해요. 망한다고 말씀을 합니까? 이제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다. 아. 내가 나갈 때 되니까 이제 망하나 망한 것 같다 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부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예. 이게 처음부터 야당 죽이기로 모든 게 이어져 왔으니까요. 그렇죠? 사실 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당 야당 사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돋보기를 드려야 되면 문제될 만한 게 있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워낙 기술적이고 세세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냥 털고 가는 거잖아요. 더 미래를 바라보면서. 근데 뭐 이재명 대표부터 누구를 그 토론에서 알았다 몰랐다고 한 게 이걸 무슨 그게 유권자의 결정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거부터 해서 하는 거 보고 아 이렇게 인위적으로 정치 지형을 만들고 야당 때려잡기를 하고 이게 너무 극도의 그 정치 검찰하니까 이제야 드디어 문을 닫나 보다라고. 내부적 반성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어느 또 정도. 하나는 예. 이번에 그 선거가 있고 나서 인사 발령이 있었고 간사를 이제 서로 떠나는 사람 네. 오는 사람에서 간사를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에이스들이 다 차출이 되니까요. 뭐 반부패 수사일부가 네. 명예훼손 사건 조사하는데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희대의 대선 조작 사건이라고 했다가 네. 겨우 이런 그러니까 그 꿈은 장대했으나 되게 결과물은 초라한 거잖아요. 근데 네. 전국의 에이스들이 다 이런 사건으로 야당 때려잡기 사건에 차출이 되면 다른 검사들은 굉장히 사건 부하가 크죠. 그래서 그냥 수시로 그만둔답니다. 그만둔 사람도 생기고. 사직 인사가 수시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2월, 8월에서 네. 인사에 맞춰서 왜냐면 자기가 떠날 때 들어올 수 있게 이제 인사 시즌에 맞춰서 사표를 썼는데 지금 회의감을 느끼고 아니 수시로 이제 사직 인사가 올라오고 또 하나는 그 간사 얘기는 어떤 검사가 그렇게 차출되다 보니까 네. 너무 업무 부담이 크고 마지막 날까지 자기가 떠나는 날까지 야근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전날 세탁물을 간사 세탁기에 그대로 남겨놓고 간사에다가 갔더래. 예. 네. 그런데 그런 사건을 해봤자 그 검사가 하던 사건이 뭐냐면 뭐 야근을 하면서까지 처리했던 사건이 산자부 월성 원자력 그 업무 사건이군요. 사건인데 예. 항소심에서 무죄 나왔거든요. 나왔고, 예. 그러니까 전체 구조적으로 이게 말이 안 에이스들은 그런 사건을 하러 뽑혀 나가서 결국은 무죄 받고 못하고, 예. 우리 사찰 당하고 예, 알겠습니다. 아래 사람들은 업무 부담이 너무 예. 크니까 사표 쓰고 예. 전체적으로 이런 안 좋은 상황이라는데 다시 그
통신 자료 얘기를 하면 2021년도에 대통령이 공소처 자료 당했다. 엄청 비판했었잖아요. 그때는 100여 건인데 지금은 수천 건, 수만 건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면 훨씬 더 상황이 좀 안 좋다,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광범위하게 하고 네.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당시에 윤석열 대선 후보였죠. 네. 그 2021년 12월 23일 페이스북에 이런 게 정치 사찰 공소처 이들은 안 된다는 맞습니다. 글을 올렸는데 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불과 며칠 전 언론 사찰의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이다. 이런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심지어 김준욱 공수처장이 구속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그런 얘기를 주장하고 했었어요. 했었어요. 예, 그런데 예.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톡방에 김용호 의원 단톡방에 한 70명까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재명 대표, 추미애 의원 등뿐만 아니라 수천 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근데 사실은 데칼코마니 같아요. 네. 당시에는 문제가 되니까 문재인 정부 때니까 야당 대선 후보인 윤석열 당시 후보가 네. 이 공수처 수사를 공격을 했는데 지금은 또 윤석열 정부고 민주당이 야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 사람들이 아니 뭐 적법적인 수사 절차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사찰이라고 얘기하는 예. 그런 사실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광범위한 이런 사찰 같은 분위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시기를 특정해서 김만배나 신앙님과 통화한 사람, 연락한 사람들을 할 텐데 그 시기가 어디까지 늘어나는지. 그러니까 계속 무제한 늘어날 수 있는 그리고 거잖아요.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 관련된 사람들 하면 그 인맥이 누군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그래서 사찰에 가까울 수 있는 느낌. 예, 네. 그게 제일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이현주 변호사님 왜 이렇게 조회를 하는 배경은 뭐고 이게 어떤 경우 하게 되고 또 저는 궁금한 게 왜 7개월 지나서 이게 통보를 하는지 이게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첫째는 아마도 검사들은 대어를 잡고 싶어 하거든요. 예. 김만배 신앙님 정도는 만족을 못하죠. 그래서 혹시나 이게 더큰 뒤에 사람이 배우가 있을까? 있다. 그럼 민주당이겠죠. 정치인들. 이제 사실 예. 공소장에도 이번 명예훼손 공소장에도 뭐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으로 김만배와 공동 공모하여 큰 뭐 이익을 얻었다. 네. 뭐 수백억 이게 나와서 이게 그럼 우리 보고 이거 이 사실을 지금 심리하라는 겁니까? 이게 명예훼손하고 무슨 사건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라고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주시죠라고 뭐 굉장히 재판부가 강력하게 그렇죠. 의견을 네. 표명했다고 하죠. 네. 그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목표는 이재명 민주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를 그걸 찾고 찾고 싶었는데 네. 안 되니까 계속 온 사람들 다 찾아낸 거네요. 그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비판 기사를 쓴 아이고, 언론인들 다 뒤질려고 하는 거죠. 예. 참 이게 그리고 맞나요? 또 하나는 공범을 찾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약점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늦게 이렇게 통보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그 뭐 법령에 보면은 6개월 이제 아니었나요? 아니, 해소된 때로 한 달, 3개월 예, 두 연장을 3개월. 그- 예. 그 연장하고 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3개월 내에 통보를 네. 해야 되고 예외적인 7개월까지 경우에는 연장은 사유가 해소된 다음에 통보를 할 수 있는데 뭐 사유가 해소된 다음에 통보할 수 있는 거는 뭐 공공안전, 네. 예, 국가안보하고 신체몽, 공공안전과 뭔 생명신체.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연된 걸 저도 모르겠어요. 명예훼손인데 뭘 공고 안전하고 어쨌든 많은 문제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이게 또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